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부의 확장, 천영록 제갈현혈 지음, 출판사 다산북수입니다. 저자 천영록님은 30억 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700억 원 이상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핀테크 기업 두물머리의 창업자입니다. 35세에 4억대 연봉을 받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중을 위한 투자 솔루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공동 저자인 제갈현혈님은 교육 컨설팅 회사 나우인 공동대표이자 경제경영 및 자기개발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대표작으로 돈 공부는 처음이라가 있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인생은 뜨거워진다. 더 넓은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고 외부의 자원과 당신의 능력이 연결되는 접점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개개인의 부가 확장되어 편안한 나날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부는 연결이다. 2장 부의 DNA를 깨우는 법. 3장 부의 DNA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 4장 6계단만 오르면 부가 보인다. 그럼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을 하죠. 저자는 이 말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많은 돈이 또 다른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이 한순간에 망해서 자산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현재 자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과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이 자산 100만 원에서 시작해 10억 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가 먼저 목표치에 도달할까요? 당연히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말이 곧 면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죠.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은 당신을 안심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세상은 가진 자들이 더 가질 뿐이니까 내가 돈이 없는 건 나의 잘못만은, 내가 게으름만은, 나의 귀찮음만은, 나의 탓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듭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은 당신으로 하여금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부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도처에 가능성이 널려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더하기지만 투자는 곱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자산을 조금씩 더해갈 수 있지만 투자를 하면 전체 자산이 곱절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곱셈인가입니다. 누군가는 곱셈의 영역에 1.5를 곱하고 누군가는 3을 곱하고 누군가는 5를 곱합니다. 현재 돈이 얼마 있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수익이 납니다. 저 곱셈의 영역에는 많은 기법이 요구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IQ를 길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곱셈의 대상이 부의 증식 속도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돈을 번 사람들은 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면 부자가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의 금리가 보장되던 황금기가 한 번의 입사와 한 번의 퇴사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던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마 다시 오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오아시스 하나쯤 어디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전 재산 1억 원을 들고 경마장을 찾아 하루 500%의 수익을 내는 사람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습니다. 한때 번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잃을 일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매년 고작 10% 남짓씩
자산을 불리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럼 저 물음표는 무엇일까요? 돈 IQ, 내공, 노하우, 자세, 공부, 신용, 네트워크, 경험, 멘토, 체력. 우리는 이러한 자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무형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크게 네 부류입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 두 번째는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순수한 노력의 양과 기세로 성공하는 사람, 네 번째는 성공 가능한 전략을 설계하고 필승법을 만드는 사람.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겠지만 두 가지 이상을 갖춘다면 큰 부자가 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 주머니에 1억 원이 있다면 분명 과거의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내 주머니에 1억 원이 있길 원한다면 분명 오늘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일의 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부자와 보통 사람이 가장 다른 점은 내일의 나와 오늘의 자신을 연결해서 사고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자들은 내일의 나를 사랑합니다. 미래의 자신과 심리적으로 친합니다. 투자란 내일의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행동입니다. 오늘만큼이나 소중한 내일의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유행하는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의 한 번뿐인 인생이란 당장에 오늘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십 년이 연결된 긴 시간의 과정이 단 한 번뿐인 멋진 성공 드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저자가 멘토들에게 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보낸 돈은 불어나서 도착한다. 10년 후로 보낸 돈은 복리의 법칙에 의해 크게 불어난다. 지금 모은 100만 원이 10년 뒤에도 똑같은 100만 원은 아닙니다. 어떤 장치를 더하느냐에 따라 200만 원도 10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부의 연결을 준비하는 최소한의 시작은 자기의 미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늘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으로 연결의 확장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는 부는 연결이다, 돈에 대한 IQ가 부를 결정한다 들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2장, 부의 DNA를 깨우는 법, 나를 중심으로 돈을 연결하는 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인생의 90% 이상을 결정한다. 그렇다고 돈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돈은 당신 인생의 무대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에 다가가는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대부분 하고 있지 않은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 세 가지에 모두 부합하는 부의 길을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훌륭한 무형자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의 훌륭한 유형자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이 모두가 원하는 부로 우리를 이끕니다. 무형자산을 어떻게 만들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당신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만큼 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은 시간과 더 적은 노력을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했다면 더 큰 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의 가치는 희소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서의 기술의 가치 측정 공식입니다. 거머쥐는 돈의 크기는 타인의 고마움 곱하기 희소성입니다. 스펜서 존슨의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자신의 직업 가치가 어느 날 하락하는데도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왜 옮겼는지 궁금해하며 그 자리만 계속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가진 기술의 고객 가치나 희소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책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인기가 높은 기술을 배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크게 호황을 누렸지요. 하지만 치즈는 옮겨갔고 그 기술들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 수리업과 양장점 산업 전체가 쪼그라들었지요. 그 많던 직업군 전체가 거의 사라지고 몇몇 명장들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취업생들은 관심도 없는 자격증을 따느라 청춘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흥미도 없는 학부에 들어가 취업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늘 하던 대로 계산 없이 한 우물을 파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강력한 무기가 당신의 손에 쥐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꽂힌 신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용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입니다. 신용은 남의 돈이나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무형의 한도지요. 저자는 신용이라는 무형자산이야말로 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핵심이라 하셨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신용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 신용은 나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신용이란 그 사람의 인상, 인품, 행동거지, 가능성, 가치관, 기술, 업무 강도, 윤리의식 같은 것을 종합해서 보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시작점이 공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엔 늘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했고 그 부와 가난은 어느 정도 되물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 가난을 극복할 만한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시대입니다. 이렇다 할 만한 유산 없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 대부분이 신용을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유산이 부모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자산이라면 신용은 개인의 역사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산인 셈입니다. 다음은 핵심에 접근하는 티켓, 긍정적 진취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환경 탓을 하며 소중한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렵다는 투정입니다. 이제 시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 투자 방식에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객관주의자가 아닌 긍정주의자가 되세요. 통제 불가능한 일이 만드는 시간 낭비를 줄이세요. 당신은 긍정을 품은 진취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잘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목표를 향해 어설픈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 진취주의자로 살아가는 세월의 길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장에서는 부의 DNA를 깨우는 법, 나를 중심으로 돈을 연결하는 힘 들려드렸고요. 제3장에서는 부의 DNA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 무형자산은 어떻게 유형자산이 되는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콩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리카싱 회장과 그의 30년 지기 운전사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운전사가 퇴직할 때가 되자 리카싱 회장은 위로금으로 한화 3억 6천만 원을 수표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운전기사는 이 돈을 사양하면서 회장님, 저도 36억 원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아닌가. 리카싱 회장 입장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행동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을 듯 하고 궁금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거액을 모았는가? 물어보자 운전사는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땅을 사놓았고 주식을 사실 때 조금씩 따라 사서 지금 자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운전사는
연봉 1,000만 원짜리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연봉 1억 원짜리 직업을 가진 셈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라면 자기 일이 아니라며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미세한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삶에서 큰 기회라 할 수 있는 순간들은 대부분 무형자산들 사이에 연결해서 일어난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은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 협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협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인생은 협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최대한 채워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와튼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가 협상학이라고 합니다. 좋은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째, 당신의 가치, 둘째, 당신의 요구, 셋째, 상대의 욕망입니다.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입니다. 자신이 가진 무형자산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제공할 가치에 대한 해석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헐값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규정하였다면 그 다음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해줘. 연봉은 내 귀에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성패를 계산하고 전략을 짜기 편합니다. 이 2가지를 갖추었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협상의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상대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처럼 협상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내 기준이 아닌 상대방의 기준에서 계산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튼스쿨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에 의하면 최고로 성공한 협상이란 상대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협상이다. 부의 연결고리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연결임을 명심하세요. 진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은 우선해 주는 것. 이 자세로 임합시다. 지금까지 제3장 부의 DNA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 들려드렸습니다. 제4장에서는 6계단만 오르면 부가 보인다. 부를 확장하는 6스텝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연결체를 만드는 법. 3명부터 시작하라.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별해야 합니다. 목표 중심, 능력 중심으로요. 당신이 모은 2명은 모두 당신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라. 스텝 2. 거인의 어깨에서 시작하라. 내 무형자산을 통틀어 가장 값진 것은 아버지께는 통찰과 전략적 사고, 끝없는 행동력과 정신력을 물려받았고 2~3명의 스승들에겐 수억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법의 형태를 물려받았다. 스승에 대한 조건은 성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란 부를 정직하고 똑똑하게 모은 사람입니다. 스텝 3. 배움의 6단계요. 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타인의 무형자산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2번째 기술은 경청입니다. 경청을 하면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상대방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상상하고 깊이 공감하라. 스텝 4. 연습과 상상 없이 하라. 연습이 아닌 큰 실전을 위해 작은 실전을 실제로 해보세요. 최소한 작게 읽고 크게 배울 수 있도록 시작은 적은 금액으로 적은 시간으로 시작하세요. 스텝 5. 분노 없는 성공은 없다. 스텝 6. 목표 앞에 겸손하지 마라. 당신의 목표를 낮고 협소하게 잡으면 그 목표에 달했을 때 무기력해집니다. 당신의 한계를 그 정도에 두지 마라. 이상으로 나와 세상의 부를 연결하는 법,
부의 확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 속에는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